대부분의 심장혈관 환자는 운동하면 위험할 거야. 그런데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도는 속도도 빨라지고 또 혈관이 커지기 때문에 혈당이 당연히 잘 떨어지겠죠. 콜레스테롤이요. 떨어지겠죠. 혈압이 떨어지죠.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도 있고 베타 차단제 등등등의 많은 심장 약들도 사망률 감소 효과가 7에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운동은 30%라고 하셨죠. 엑서사이즈 스낵이라고 그랬어요. 10초라도 괜찮으니 10초 운동해. 제가 좀 간단하게 동작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식한산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위해 구독자분들만의 응급 처방전을 제공하는 최석재의 응급진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함께 이종영 교수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이종영 교수님 말씀 들을 때 참 놀라운 게 운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하시는 심장내과 의사가 있었을까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운동을 과하게 해서 사고 나서 오시는 분들을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그래서 운동이 좋은 줄은 알지만 또 진료 현장에서는 잘못될까 봐 걱정돼서 또 말씀 못 하시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운동을 과하게 해서 응급실에 오시는 환자분을 보시니까 운동이 좀 위험하다 생각이 되시는데요. 체감을 못 하시겠지만 운동 부족 때문에 응급실로 오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내가 운동하지 않아요로 하는 걸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요성을 좀 간과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위험 인자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혈관 질환을 온 사람들을 혈관 질환을 치료한 다음에 어떤 운동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시간도 부족하고 저희 의료진들은 의학만 공부하기도 해서 좀 바쁘기도 하고 워낙에 지식이 빨리 변하니까 운동에 대해서 쉽게 이제 설명을 못하는 것 같고요. 1960년대까지는요.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분들의 치료 방법이 8주간 침상에 눕혀놓고요. 8주간이요? 가만히 눕혀놓고. 두 달 동안 눕혀놓으면 다 육창 폐렴 생겨서 문제 생길 텐데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런데 심근경색이 워낙 무서우니까 운동도 하지 말고 소변 대변 받아내고 밥도 떠먹여줬었거든요. 지금도 운동하면 위험합니다.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설명하시는 실제 의료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70년대, 80년대가 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직도 그게 현장에서 많이 통용이 되지 않고 있는 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라고 교육도 시키고 계몽도 시키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은 운동은 약입니다. Exercise is medicine, 줄여서 EIM. 운동은 운동이 아니고 운동은 바로 보약입니다. 약보다 훨씬 좋죠. 부작용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내 한계만큼만 적절하게 운동하면 이거보다 좋은 약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 많이 고민들을 하시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심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 이 심장에 문제가 일단 생겼다 그러면은 운동을 하면 뭔가 사고 나지 않을까 고민을 하게 되신단 말이죠. 그런데 이종영 교수님 말씀 중에 심근경색이 있었던 환자가 마라톤까지 뛰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 얘기 좀 들려주세요. 대부분의 심장혈관 환자는 운동하면 위험할 거야. 그리고 의료진도 그렇게 알고 있고 가족들도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병이 생기면 그다음부터 운동과는 그냥 담을 쌓고 지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캐나다에 지금은 돌아가신 카바나라고 하는 선생님께서 심근경색을 앓은 환자 8명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같이 훈련한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은 5km, 내일은 6km 해서 아주 체계적이고 천천히 훈련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참석했느냐 바로 보스턴 마라톤 대회. 와. 간호사 2명, 의사 하나, 환자 8명이 같이 동시에 뛰었어요. 무서우니까 앰뷸런스가 뒤에 따라왔겠죠. 8명 중에 7명이 완주를 했고요. 42.19를 완주했어요. 또 한 명은 하프를 뛰었고 근데 완주를 못한 이유가 발이 아파서 이것 때문에 못 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심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으로 운동을 늘려가면 극한의 운동이라고 하는 마라톤까지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네요. 그 선생님께서는 본인도 마라톤을 같이 완주하셨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운동을 막 하는 게 아니고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처방받은 운동을 잘 하시게 되면 심지어 마라톤, 심지어 철인 3종 경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체계적이 중요한 거네. 서서히 순서대로 확인해가면서 늘려가는 거지. 갑자기 어느 날 나 마라톤 뛸 거야 그리고 뛰었다가는 이제 사고 나기 쉽습니다. 여러분. 저도 러닝 크루에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토요일마다 뛰고 있는데 첫 주에 3.5km, 두 번째 주에 7km 뛸 때 이제 좀 힘든데 그랬는데 다음 주가 13km로 바로 올라가더라고요. 심장병이 없는 사람 이렇게 하셔도 돼요. 건강한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딴 사람의 페이스에 맞춰서 하시면 되는데 심혈관 환자는요 절대로 단체 운동하실 때 예외가 되셔야 돼요. 나는 이 정도 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괜시리 딴 사람 눈치 보다가 과하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단체 종목 축구나 농구 같은 거 하시다 보면 본인 한계를 벗어나 버리는 거죠. 심장 환자는 가급적이면 혼자서 하시는, 혼자 고독을 즐기면서 하시는 운동을 추천을 드리고 많이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해가지고 조금씩 늘려가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오히려 너무 과하게 할 수가 있으니 혼자서 차라리 해라.
그래서 저희가 제일 싫어하는 운동 중에 하나가 등산이에요. 갈 때 혼자 가시면 되는데 그럼 거출 가다 보면 한 사람은 빨리 가고 나는 늦게 가잖아요. 내 몸에 맞게끔 가면 되는데 친구 저 앞에 간다고 괜시리 바보가 걸려서 또 친구가 부르잖아요. 빨리 와. 빨리 와! 그러면 이제 정말 빨리 갑니다. 아, 네. 그 빨리 간다는 게. 진짜 빨리 휙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운동을 하실 때는 본인의 페이스에 맞게 본인의 현재 건강 상태에 맞게끔 안전하고 점진적이고 너무 급하지 않게 조심스럽게 운동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회복되신 분들 중에 운동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운동량을 늘렸다 하는 사례 혹시 있으실까요? 처음에 협심증 진단 받으셨는데 조영술 했더니만 혈관병이 너무 심했어요. 그러면 보통 수술하자 그러거든요. 도저히 수술을 못하겠다. 시술로 해다오 해서 시술을 다 하지 못하고 한 군데만 시술하고 나머지는 약물 치료 저랑 약속을 했죠. 제가 시키는 대로 운동하시고 체중 관리하고 음식 관리하십시오라고 했더니만 운동 진짜 열심히 하셨고요. 10몇 년 만에 조영술 다시 찍었거든요. 혈관이 커졌어요. 그 시술을 못한 그런 혈관들조차도 좋아졌다. 적절하게 잘 하기만 하면 운동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가 뭐냐, 혈관이 커지면서 안에 있는 기름 찌꺼기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수술이나 시술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동은 약이다. 약 이상이네요, 진짜. 혈관 시술을 더 능가하는 그런 효과를 또 냈어요. 여름이 다가오니까 몸을 만들려고도 운동 많이 하잖아요. 몸을 만들려고 근력 운동을 해도 빨리 됩니까? 아니면 시간이 좀 걸립니까? 걸리죠. 네, 똑같아요. 심혈관 건강을 위해서 하는 운동도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일주일 단위로 운동을 강도를 올리되 3개월 정도 운동을 서서히 해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재평가를 해서 또 3개월 단위. 그래서 혈관이 좋아졌다고 하시는 분은 10몇 년 동안 그 패턴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세요. 어떤 운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이제 심혈관에 좋은 운동은요, 바로 유산소 운동, 근력 운동,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스트레칭 운동이 있게 되는데 세 가지 운동을 다 하셔야 돼요. 유산소 운동을 30분 하시면 근력 운동을 15분, 20분 하시고요. 스트레칭 운동도 5분, 10분 하셔가지고 반드시 한 번 운동 때 1시간을 채우셔야 돼요. 처방을 한다는 얘기는 이 운동 해가지고 매일 1시간씩 하세요. 강도는 일주일마다 어떻게 올리세요 하고 3개월 뒤에 팔로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운동을 처방하는 원칙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운동의 강도라고 하거든요. 어떤 환자분이 나 운동했어 이 교수라고 하면 무슨 운동 하셨어요? 하면 산책했어. 얼마나요? 1시간 하라며 했어. 1시간 하면 효과가 있어? 하나도 없어요. 운동의 강도가 심장이나 혈관에 효과가 있을 만큼의 강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 이야기하는 원칙이 뭐냐? 중간 강도. 중간 강도. 저강도, 중간 강도, 고강도가 있는데요. 하시고 나서 전혀 힘들지 않은 산책 같은 운동이 저강도 하면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이 중간이 항상 어렵단 어렵죠. 말이죠. 저강도 알겠고 고강도 알겠는데 이 중간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장 키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시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유산소 30분 말씀드렸잖아요. 30분 운동을 하고 났는데 힘들어야 돼요. 어떻게 힘드냐? 땀을 비 오듯이 흘리는 게 아니고 그냥 땀 약간 날 정도. 산책 30분 하면 힘 안 들잖아요. 기분만 좋잖아요. 숨도 하나도 안 차고 차고. 땀도 하나도 안 났다 운동 그러면은 아니야. 운동이 아니죠. 저는 좀 빨리 달려야 30분 정도 달려야 숨이 차니까 그게 저한테 맞는 운동이고 저희 부모님들은 30분 조금 빨리 걸으면 숨이 차실 거예요. 그러면 맞는 중간 강도. 아, 나이대별로 그 강도가 달라지는 거죠. 사람의 신체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30분을 하셨을 때 약간 숨이 차면서 내가 운동을 좀 했구나라고 하는 걸로 자각할 수 있는 정도인데 두 번째 방법은 두 명이서 동시에 같이 운동을 하시는데요. 대답을 원장님 만나서 반가워요 이렇게 말이 바로 툭툭툭 못 나오는 정도. 토크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수다 테스트. 노래 부르라고 하면 노래를 못 부르는 정도.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가장 객관적이고 의학적인 방법이 바로 맥박수. 본인의 평소 안정시 맥박에 더하기 40 정도로 운동 강도를 설정하시면 그게 최소한의 운동. 물론 운동을 많이 하시거나 아까 원장님처럼 평상시 달리기 하시는 분들은 40 하시고 나면 에이 이게 운동이 되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하셔가지고 단계 이번 주는 40을 올렸잖아요. 다음 주는 50. 맥박수로 그 운동량을 올리는 거군요. 한 4, 5주 정도 지나게 되면 아까 100km 시작했는데 140, 150배 정도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강도 운동 되는 거죠. 달리기 하실 때 150배 정도 가면 이 정도 되실 거예요. 처음에 하실 때는 본인의 맥박을 가지고 30분의 시간을 꼭 지키시면서 하시면 사실 이게 가장 단순하고도 효과적인 운동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혈압을 당연히 잴 때 맥박을 확인하고 그 맥박에서 40을 올리는 거를 목표로 30분간 유지하는 걸 목표로 운동을 했다가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10씩 올려간다는 개념으로 운동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라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 우리 심혈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피가 빨리 흐르면 혈전이 잘 녹을까요? 피가 천천히
천천히 혈전이 잘 녹을까요? 당연히 피가 빨리 흘러야 와시아웃이 되지 않을까요? 운동하면 빨리 흐르니까 빨리 더 빠르게 와시가 되고. 그러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피가 도는 속도도 빨라지고 또 혈관이 커지기 때문에 당연히 생겼던 혈전을 빨리 없앨 수 있죠. 그 혈관 자체의 내경도 직접적으로 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동맥의 중간벽에 근육이 있습니다. 심장혈관이나 보통 통상적인 혈관들은 중간에 근육이 있기 때문에 운동하면 이 근육이 늘어나가지고요 혈관 내경이 커지는 거죠. 혈전이 생겨서 막힐 가능성도 줄어들게 되고 있던 혈전도 녹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혈전 예방, 혈전 치료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운동을 하게 되면 심장과 혈관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집에 가실 때 골목길로 뒤로 가는 길이 있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골목길을 자주 가시게 되면 그 골목길이 어떻게 됩니까? 운동을 하게 되면 그 골목길이 잘 형성이 돼요. 심혈관의 콜레테럴 라인이 좋아진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군요. 메인 브랜치도 중요하지만 메인 브랜치가 막혔을 때 콜라테럴이 있는 사람은 그 스트레스를 견딘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입구 혈관이 콱 막혔는데 평상시에 골목길이 잘 닦여져 있으니까 옆에 있는 혈관이 골목으로 쫙 가서 도와주는 거죠. 이게 운동의 효과. 운동은 혈전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심장의 대비 능력도 키워주게 되는 거죠. 운동 자체가 혈관의 대피를 만들어주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도 그 심장이 망가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을 확 올려준다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이제 평상시 운동을 얼마나 했느냐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근력 운동 말씀드렸잖아요. 근력 운동을 하면 좋은 이유가 근육이 커지게 되면 근육 자체가 콜레스테롤, 혈압, 혈당, 소위 말하는 나쁜 놈들을 쫙 빨아들여가지고 여기서 다 없애버리는 거죠. 인슐린 불내성이 생기는 거를 그 커진 근육들이 미연에 방지를 해주니까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을 같이 해야 그래서 같이 한다. 요가 필라테스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뒤 전으로 해서 운동으로 인한 손상을 줄이기 위한 게 첫 번째 목적인데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죠. 그래서 혈압과 맥박이 다운해지죠. 그래서 그 효과가 있고요.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온 연구 결과에서는 고혈압에 아주 효과적입니다. 보통 우리가 혈압을 낮추는 운동이 달리기라고 생각 많이 하시는 최근 연구 결과는 오히려 근육 운동 또는 스트레칭 운동이 더 효과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운동은 종합 세트로 유산소, 근육, 스트레칭. 유산소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유산소가 당연히 가장 많지만 스트레칭 그리고 근력 운동을 꼭 포함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운동을 했을 때에 구체적으로 좋아지는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도 알 수 있을까요? 치료 전략으로 실제로 심혈관 질환 환자한테 적용하는 심장 재활이라고 하는 카디악 리해빌리테이션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진료받는 병원에 거의 대부분 다 있는데요. 심장 재활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심장 혈관 사망률이 약 30% 사망률을 줄이는데 재입원율도 다 좋아지는데요. 심장 환자한테 꼭 복용해야 되는 약 중에 하나가 바로 아스피린이잖아요. 그렇죠. 아스피린은 꼭 들어가죠.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면 사망률 감소 효과가 7에서 10%밖에 안 돼요. 근데 운동은 30%라고 하셨죠. 가장 많이 쓰고 가장 좋다고 하는 아스피린을 갖다가 훨씬 능가하는 그런 효과를. 네, 그리고 뭐 스타틴이라고 하는 고지혈증 약도 있고 베타 차단제 등등등의 많은 심장 약들도 다 합쳐야 30% 내외가 돼요. 운동이 메디신이라는 말 근거가 있는 수준이 아니라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말씀드렸죠. 운동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건강한 생활 습관을 하실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 제가 치료를 잘했든 잘못했든 치료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갑자기 저를 명의를 만들어주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심장혈관병은요 의사가 혼자 하는 병이 아니에요. 제가 하는 잔소리를 환자분이 잘 따라서 해주시면 혈액 검사하시잖아요. 혈당이 당연히 잘 떨어지겠죠. 운동하셨으니까 혈당 떨어지죠? 콜레스테롤이요. 떨어지겠죠. 혈압이 떨어지죠. 나는 직업이 뭐 택배하는 사람이야. 나는 직업이 청소하는 사람이야. 야, 이걸로 운동 되지 않아? 직업적으로 하는 신체 활동은 운동이 아니에요. 운동은 기쁘고 즐거운 목적을 가지고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운동이고 직업을 위해서 하는 거는 스트레스가 많겠죠. 아무리 몸을 많이 쓰는 직업인 분들도 운동은 하셔야 돼요. 질환이 있으셔서 심장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들을 위해서는 그 심장재활 쪽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직 예방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운동활동을 도움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계단 이용해라, 옆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타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좀 하는데 일상을 위한 운동 조언 같은 게 좀 있을까요? 운동을 하라고 하니 사람들이 운동화도 사야 되죠. 그리고 운동할 공간을 찾으세요. 이러다 보면 운동할 데가 없네. 우리 집 주위를 아무리 봐도 운동할 데가 없어. 신체 활동, 피지컬 액티비티.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계단 올라가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이 시간에 나 몸을 위해서 하는 거야라고 하는 거고. 물론
물론 운동보다는 효과가 좀 떨어질 수는 하겠지만 그걸 모으면 효과가 똑같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나오는 용어가 뭐냐? 운동 스낵이라고, 스낵. 10초간 스낵을 먹고 스낵을 모아보면 한 봉지가 되는 것처럼 엑서사이즈 스낵이라고 그랬어요. 10초라도 괜찮으니 10초 운동해. 그러면 그 10초라도 짧게 운동할 수 있는 방법, 어떤 부위를 자극해서 운동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요? 네, 우리 몸에 있는 근육들 중에 하체, 그러니까 엉덩이부터 다리 쪽에 있는 근육이 전체 근육의 한 7, 80%가 모여있기 때문에요. 다리가 삐쩍 마른 분은 누가 봐도 좀 불안하고 위험하잖아요. 다리가 튼튼한 분들은 누가 봐도 심장이나 혈관이 튼튼한 사람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특히 하체 운동, 종아리 쪽을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종아리는 별명도 있습니다. 제2의 심장입니다. 종아리만 딱 만져봐도 대략 이제 이 사람의 건강 상태에 대한 간접적인 추정이 가능하죠. 제가 좀 간단하게 동작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에 의자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의자를 활용하시면 장점이 뭐냐? 본인의 동작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연세 드시거나 위약하신 분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잡으신 다음에요, 간단하게 해주는 게 바로 종아리 들기입니다. 뒤꿈치를 쭉 드시면 돼요. 이렇게 들어 올리시면 되죠. 종아리 근육은 지속근이라 그래서요, 근육의 동작을 천천히 하셔야 빨리 좋아집니다. 천천히 올렸다가 확 쥐어짰다가 이제 또 내려오시고요. 네,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시면 돼요. 천천히. 네. 아마 뒤쪽이 쫙 당기는 느낌이 나실 건데, 이렇게 되면 혈압이랑 맥박이 안정이 되고 굉장히 좋거든요. 자, 요거를 적어도 10번 정도씩 시간 나실 때마다 하시고요. 종아리가 충분히 이제 단련이 됐으면 그 다음엔 좀 욕심이 나서 자신감 붙잖아요. 보통은 허벅지 근육을 단련시키는 게 뭐 런지나 스쿼시라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동작이 잘 안 나와서 괜시리 무릎 쪽에 문제가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이 경우는 의자를 붙잡고 스쿼트를 하시면 자세가 아주 제대로 나옵니다. 자, 의자를 잡은 상태에서 뒤로 그냥 앉으시면 돼요. 그냥 뒤로 앉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이러면 무릎이 앞으로 튀어나가는 걸 예방해 주게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올라오셔가지고요. 자, 호흡은 올라올 때 내뱉으시면 되거든요. 내려갈 때 호흡이 심혈관 환자한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호흡이 반대로 되게 되면 혈압이나 맥박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숨을 들이쉬고요, 올라올 때 후 내뱉게 되고요. 사실 이 동작도 하시고 나면 또 그 다음에 또 욕심 나는 게 바로 엉덩이가 욕심이 납니다. 엉덩이는 공간을 조금 더 넓히신 다음에 똑같은 동작이 그대로 내려가시면 돼요. 이러면 엉덩이 자극이 확 오는 걸 느끼실 거예요. 내뱉고요. 후. 네, 후. 네, 노래 틀어놓고 신나게 이렇게 댄스처럼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돼요. 트로트 2곡 정도는 틀어놓으시고, 그러면 6분에서 7분 정도 되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 하고 나면 자극이 아주 잘 오기 때문에 집에 있는 의자 활용하셔서 종아리 들기, 스쿼트, 와이드 스쿼트 이렇게 하시면 튼튼해지시고, 사실은 원장님도 러닝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기록이 갑자기 좋아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운동을 멈추고 병원에 빨리 달려가라, 위험 사인 좀 알려주시죠. 이 운동할 때 언제 멈춰야 되느냐, 또 언제는 안 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요. 기본 원칙을 말씀드리면, 본인이 운동을 하시다가 가슴이 아파요, 숨이 차요, 어지러워요, 실신을 하셨다거나 기운이 없잖아요. 내가 늘 하던 운동을 하시는데 몸에 문제가 있다. 그날은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계속 운동 강조를 드렸지만, 사실은 심장 환자는 안정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라는, 뭔가 운동을 하시다가 힘들면 일단 중단하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만약에 본인이 혈압이나 혈당 같은 게 있다라고 하시면 혈압이나 혈당 같은 거 체크해 보셔가지고 너무 높거나 너무 낮거나, 또는 혈당이 너무 높거나 너무 낮으면 운동 그날은 안 하셔야 돼요. 피하는 거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 운동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고 강도를 천천히 올려가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 다 들으셨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운동을 이렇게 처방을 한다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나라에서 법을 만들어 놨습니다. 심혈관 환자들에게 반드시 심장 재활이라고 치료를 제공해라라고 돼 있어서, 진단받는 시점부터 3개월간은 진료받은 병원에서 그 프로그램이 없으면 가까운 다른 3차 병원에 가면 다 있기 때문에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도 50평 가까운 공간에 웬만한 헬스장보다 더 좋은 기구 다 깔려 있고요. 물리치료사, 운동 전문가들이 다 있어가지고 처방하고 가이드를 해주는데, 이제 접근성이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게 오기가 어려운 경우는 중간 강도 운동, 맥박수 가지고 그렇게 운동하시고, 근육 운동하시고, 스트레칭 하시고. 오늘 말씀드린 처방전을 활용을 하시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심장 재활 치료는요, 시술, 수술, 약물 치료보다 더 효과적이고요. 이렇게 좋은 치료를 왜 보험을 안 해주느냐라고 해서 보험 만들었어요. 얼마나 가격이 싸냐 하면, 우리가 보통 헬스장 가셔가지고 몇만 하잖아요. 네, 그보다 더 싸요. 제가 매번 이제 이런 방송 나오거나 유튜브 나와서 제발 하세요라고 하는데, 실제 이용률이 5%밖에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 재활하면 뇌혈관 질환에 의한 합병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한 달에서 2달 정도 받는 걸로 생각을 하지, 심장 재활을 위해서 심장내과에서 처방받거나 재활외과 가서 처방받을 생각을 아예 못 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심혈관 질환 때문에 고생을 하셨다면, 그리고 3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셨다면 활용을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식한상 구독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마음가짐을 하면 될지 한 말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운동은 보약, 세상에서 가장 가격이 싸면서 부작용이 없는 효과적인 운동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건강을 위해서, 오래 살기 위해서 하시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강도부터 유산소, 근육운동, 스트레칭의 3종 세트를 모아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꼭 하시면 좋은 효과를 충분히 누리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방전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운동편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주신 이종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